안녕하십니까, 문틀라TV입니다. 한동훈 후보와 겨루고 있는 이런 쪽에서는 당심은 민심하고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나온 여론조사 한 6개, 7개 정도 보면 전부 다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타 후보들을 앞서는 것으로 돼 있죠. 한국갤럽도 마찬가지고, 보면 뭐 YTN 조사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와 겨루고 있는 다른 측들, 뭐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뭐 등등 해가지고, 자, 당심은 다르다. 과거의 그 전당대회를 보면 당심과 민심이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 언론들 또 한동훈 후보와 겨루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뉴한 최고위원 후보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헛다리 짚은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일각에서는 당심과 여론조사 20% 포인트 차이가 난 적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가 됐을 때, 그때 그 안철수와 보면은 뭐 나중에 실제로 그 결과를 보면은 뚜껑을 까보니까 20%나 차이가 났다. 민심과 여론조사가 20% 차이 났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번에 당심이 80%, 민심이 20%인데 과연 당원이 어떻게 한동훈을 계속 지지할지 봐야 된다. 알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 그때 여론조사를 보면 한 30%밖에 안 나왔는데, 실제로 김기현 이 후보가 당시에 과반으로 당선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참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자, 30%대를 기록하고 있을 때 안철수는 20%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고, 김기현이 그때 2주 전쯤에 보면은 이미 그 한 달 좀 못 돼서부터 김기현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을 지지층으로 한 그 여론조사,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서고 있었고, 특히 2주 전에 보면은 한 30%대 이 지지층에서, 그러나 실제로 보면 과반으로 당선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당심과 여론조사가 20% 차이 난다, 이 얘기가 먹히려면은 이렇게 앞서고 있었지만 실제로 안철수가 만약에 앞섰다 그러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위로 달리던 후보에게 표가 더 쏠린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당원들이 결국은 민심을 쫓은 것이다. 1위를 하고 있는 김기현 후보에게 표심을 정하지 못했던 당시 그 당원들이 그리로 표를 몰아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지난해 3월 8일 38 전당대회, 자, 김기현 대표가 나왔죠. 바로 2주 전쯤입니다. 그때도 2주 전쯤인 지난해 2월 24일, 25일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지금도 전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조사합니다. 이게 다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당시 보면은 김기현 후보가 33.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밑에 지지층에서, 민심에서. 그리고 안철수가 23.6이니까 거의 10%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자, 황교안이 10.0, 천하람이 6.1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전부 당원 투표죠. 100% 당원 투표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자, 보면은 뭐 다른 조사도 비슷하게 김기현 후보가 1등으로 전부 조사가 되고 있던 이런 상황인데, 과반의 지지는 어떻게 못했었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김기현 후보가 과반이 나왔다. 고로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 이건 완전히 상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1위를 하고 있는 이런 김기현 후보에게 당심이 이런 그 민심을 쫓아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김기현이 52.93%로 과반을 득표해서 당선에 성공했고, 안철수는 그대로 별 차이가 없죠. 2주 전에도 23, 그다음에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똑같이 23이었습니다. 나머지도 비슷한 이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결국 민심에서 앞서가 있던 안철수보다도 10%포인트나 앞서가 있던 이제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 그리고 오히려 더 얻었다. 이거는 결국 표를 정하지 못했던 당원들이 김기현에게 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한동훈이나 다른 후보들 차이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역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때 나타났던 1위 후보와 타 후보와의 차이하고 이 수준이 다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기현이 안철수를 앞섰던 거, 그다음에 뭐 이준석이가 나경원 여론에서 앞섰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격차를 벌리면서 지금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거는 결과는 뭐 1차전에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서 이준석 경우도 보면 말이죠.
돌풍에서 당선된 게 이제 2021년인데 6.11 전당대회인데 여기 보면 지지층 이때는 이제 30%대 70%죠. 당원이 70%입니다. 자, 지지층 여론조사 당신과 괴리가 있었죠, 물론. 근데 이 해석을 좀 많은 언론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자, 당시에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준석이 나경원을 크게 앞선다는 분석이 많았어요. 이때 보면 한 2주 전쯤에 보면 말이죠. 이준석이 40.7, 나경원이 19.5,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민심이 확 이쪽으로 가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경원이 이제 당원 투표에서는 물론 앞섰습니다. 당원 투표에서는 이준석보다 앞섰지만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합치게 되면은 자, 지금 이준석이 42, 나경원이 31로 해서 그래가지고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는데 이걸 보고 당신과 민심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심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던 민심이 자, 이준석이 앞서고 있는 걸 보고 당심이 그리로 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려 이때 보면 이제 30대 70입니다. 당원 투표 비율이 70%나 돼요. 이렇게 김기현이 나올 때는 당원 100%인데 이때 이준석이 나올 때는 당원 투표 비율이 70%나 되는데도 그런데도 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던 2주 전에 앞서고 있던 이런 거 이준석으로 해서 결국은 1위로 결론 났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당원들이 민심을 쫓아가는 겁니다. 민심을. 당원들이 민심을 누가 더 업고 있느냐 이걸 보면서 가는 것이지 거꾸로 그 판단하는 당원들이 있긴 하겠죠. 물론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봐라 나경원이 더 얻지 않았느냐. 이제 민심에서는 이준석이 앞섰는데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이 더 앞서지 않았느냐. 이렇게만 보는 거 전체적인 결론을 보지 않고 요거만 보는 거는 완전히 극히 일부 보는 것이고 이 경우도 나경원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적지 않은 수가 역시 민심을 보고 이준석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원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엔 지금 보면 84만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기현 나올 때 이제 83만 이 정도인데 지금 이제 투표율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든 당원이 더 늘어났어요. 자, 그래서 바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인단 수인데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조직표 얘기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지금 2021년도보다도 선거인단이 51만 명이 늘었어요. 이 정도면 조직선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뭐 여론조사가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당심은 다를 것이다. 이건 완전히 헛꿈이고요. 이 조직선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선거인단은 50명, 많아야 100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84만 명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민심으로 가는 것이지 무슨 뭐 조직선거 해가지고 얼마나 여기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 당심이라는 게 결국은 사실상 국민 여론과 같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